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해당되는 코인이 굉장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4,000원도 이탈했고 지금 현재 3,750원 라인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XRP 코인을 투자하게 된 이유는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지배적으로 그 금이 컸죠. 근데 현재 시점에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전체적인 금융시장 또한 굉장히 흔들림이 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만들었다. 자, 이 뉴스 내용 보시면 금값,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방향성을 잃은 비트코인은 횡보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만 떨어진다. 전체적인 메이저 코인들, 가상자산 시장만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인데 그렇지가 않죠. 어제 날짜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상승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움직였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S&P 500 또한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준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이벤트가 많이 작용을 했다. 대외적인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적인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죠. 관세 부분이 왜 전체 금융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냐? 자,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관세를 올린다? 그럼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만약 수출과 수입을 줄여나간다. 그럼 미국의 기관들, 미국의 기업들 또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부분은 전체 금융시장을 같이 연결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마찬가지로 이것도 달라네요.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데 언제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하거든요. 자, XRP 코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4,000원을 이탈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방 압박을 받는 그 부분을 우리는 같이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말씀을 드렸던 3,750원, 3,500원 바로 그 부분은 4,000원 선과 3,500원 선의 중간 라인이 됩니다. 자, 이 박스권 라인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XRP 코인은 그냥 급등시킨 게 아니죠.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였던 코인이 바로 XRP 코인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였고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나 하방 악골 갖고 왔던 이유 자체가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관세나 기준금리 이 부분이 전체 시장을 관통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고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 모멘텀에는 변동된 게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디지털화로 바뀐다라는 거. 이 부분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이미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적으로 발행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 그만큼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달러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 브릭스 연합을 통해서 탈달러를 외친다. 탈달러 한다. 이 말인즉슨 미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참고로 사우디까지도 브릭스 연합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코인 시장에서 해당되는 달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의 수도가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확실하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자,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뭐예요? 펀드 시장의 상장.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SEC는 XRP 코인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 라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부분에서 소송 부분도 이제는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들이 커지면서 XRP 코인의 악재성 이벤트에 가장 컸던 SEC는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강력한 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참고로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공모인 달러가 그 위치를 갖고 하고 있다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CBDC는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권장한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CBDC를 갖고 있는 모멘텀에 XRP 코인이 하나의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공통 분모예요. CBDC라는 건 달러를 디지털화한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코인, 그래요, 많이 떨어지고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4영업일 연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공포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참고로 얘기하면 지난 2월 달에 가장 큰 거래대금을 보였던 이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3,250원도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무리했던 단가가 바로 4,000원대 라인이었어요. 자, 4,000원대 라인을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0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공포감이 커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던 요인들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3,000원에서 3,500원 넘어간 사이에서도 변동성,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나오는데도 변동성, 마찬가지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2,000원대, 여기는 1달러대, 그리고 그 전에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1,000원부터 1,500원, 1,500원부터 2,000원 이렇게 올라올 때 동안, 자, 1달러 올라오면 끝났다, 이제는 매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매도했던 분들은 어때요? 2,000원대 후회하고 3,000원대 후회하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후회가 남는 매매를 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하게 매도를 하지 마셔야 된다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도해야지 우리의 돈이 되는 거 맞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도할 때 얼만큼 비중을 덜어내서 매도할 것이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이 강력하다 라고 한다면 비중을 다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나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보였던 2주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도 3,500원 또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3,750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기회는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습니까? 확실한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든 매도든 비중을 나누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XRP 코인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아니면 나는 지금 손실 중이다, 나는 지금 수익 중인데 어떻게 매매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크게 만들어갈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링크는 다 무료입니다. 또한 지금 영상도 무료고 자료도 무료고 톡방도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니플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관측되고 있다. 이게 2월 19일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코인 관련 소송은 전면 중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물론 이전에 바이낸스도 연기했죠. 코인베이스도 연기했죠. 이제 SEC가 아예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라 SEC 부서 중에서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부서가 이제는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SEC 전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 게리 겐슬러는 누가 임명한 사람입니까? 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XRP 니플 코인을 압박했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한참 많이 말씀하였던 게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한다는 것은 기회의 비용을 잃어버리는 짓이다. 또 하나, 지금 XRP를 투자한다는 건 니플이 또 한 번 우리를 속일 것이다. 니 또 속이라는 단어. 이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월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2021년도는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정권이 바뀌는 그 기대감 때문에 2021년 들어오면서부터 2,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XRP 코인이었어요. 이때가 바이든 정부 때. 근데 바이든 정부가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 임명하자마자 어때요?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다가 11월 달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트럼프의 공약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SEC 위원장은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고 코인 시장에 확실한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11월 달 상승, 12월 달 상승, 1월 달 상승, 2월 달 들어와서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이러한 부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3개월 연속적인 상승력을 보였다. 근데 이번 달에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월, 12월, 1월 그리고 2월 현재까지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물량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나 조정을 받을 때 하방 압박을 받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년 동안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1,000원을 돌파하고 어느덧 3,000원은 훌쩍 뛰어넘는 단가에 위치해 있다. 물론 많이 올라갔다면 많이 올라갔다. 적게 올라갔다면 적게 올라갔다. 말씀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 니플 너희는 XRP 코인 1세대 코인이고 가장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나 어땠냐? 1,000원대도 돌파하지 못하지 않냐? 너희들은 정말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짓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지금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래들은 계속 매집만 하는 것이냐? 얘네들은 수익 실현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죠? 주식 거래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공매도죠. 이 공매도를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매도라는 세력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 투자에 대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고래들 또한 올라가서 수익을 보는 부분이 있죠. 근데 고래가 손실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 이들은 떨어질 때도 수익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공매도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여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매수하고 높이 올라가서 매도해야지 수익을 갖고 가죠. 근데 공매도는 말 그대로 매도를 먼저 하고 떨어진 다음에 매수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밑으로 끄집어 내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박스권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건 위에 공매도를 치고 아래에서 공매도 상환하고 위에 공매도를 치고 아래에서 공매도 상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군가는 비중을 추가하고 누군가는 공매도의 상환 물량을 갖고 이게 다 누굽니까? 같은 고래가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개인은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면 내일 당장 빠르게 올라가면 너무 좋죠.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죠. 왜?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모두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그냥 매수하고 그냥 매도할 때까지 쭉 갖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대응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비중을 얼만큼씩 덜어내면서 아니면 얼만큼씩 들어가면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방법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대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XRP 코인의 대응 전략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냥 끄쭉하고 끄집어 올려서 그냥 고점 만들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올라갔어요? 1,000원대에서 1,500원대, 다시 한번 2,000원대, 다시 한번 3,000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4,000원대, 다시 한번 5,000원대. 이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냥 급등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덜어내고 여기서 매도했던 분은 덜어내고 지금 이 시점에도 4,000원을 또 이탈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이 부분이 어떤 걸 말합니까? 이 매도가 바로 그들의 비중을 추구하는 관점 중에 하나, 공매도에 해당되는 매수 상한하는 물량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XRP 코인의 모멘텀에는 지금 변동된 게 없죠. 변동된 게 있습니까? 갑자기 XRP 코인이 밈 코인 만든다고 합니까? XRP 코인이 갑자기 플랫폼 만들어서 팔아내겠다라고 합니까? 바뀐 게 없어요. 이 바뀐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걸 말하냐? XRP 코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모멘텀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 모멘텀은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떤 뜻이냐면 주식 거래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주식에 한 종목을 들어갔어요. 리포트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 자료 언제까지 씁니까? 이 주식 종목이 다른 사업을 확장했을 때까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 어느 정도는 불안감이 크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장하게 때까지. 이 리포트는 1년이고 2년이고 쓰는 게 리포트 자료예요. 종목마다 리포트를 매일매일 찍어내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투자 안 해요. 당연하겠죠? 회사가 자꾸 바꿔요.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같은 모멘텀들을 갖기 말하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고래들이 계속 매집만 하고 있냐? 이거 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7년 동안 매집만 하고 있다. 그런 고래가 있을까요?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12월 20일 날짜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12월 20일 날 말 그대로 고래가 1조를 팔았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팔았으니까 급락 나오고 하한가 나오고 엄청나게 떨어졌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찌 보면 기본적이겠죠. 근데 이 고래가 매도했다라고 해서 물론 개인들도 따라서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12월 20일 날짜 보시면 차트에서 3,500원 부근에서 3,000원 부근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는 3,500원 부근에서 끝났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1조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체결되었다는 건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굴까요? 바로 개인일까요? 물론 돈 많은 개인이면 매수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개인이 많을 것인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대량으로 매매가 된다. 이 부분을 주식 거래로 대입해 보시면 대량 매매가 언제 나옵니까? 장 끝나고 장 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24시간 돌아가죠. 매일매일 돌아가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시장가에 내놓고 시장에다가 내놓고 팔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블록 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블록 딜은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거니까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했겠죠. 저렴하게 매수해야지 1조를 샀겠죠. 이게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을 넘길 때 누군가는 매도했다라고 했죠. 개인들은 여기에서 덩달아 매도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12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보시죠. 12월 20일이 언제입니까? 요 날이에요. 요 날 언제예요? 3,000원부터 3,500원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후회했겠죠. 또 그러면 여기서 잘못 매도했어. 또 여기서 매수해. 그리고 또 올라가네. 아, 잘 매수했다. 또 매수해. 그러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손실 중이죠. 그러면 이 손실을 어떻게 메꾸려 할 거야? 그냥 매도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지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건 지금 XRP 코인이 올라갈 때의 경험만 있으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떨어졌는지의 경험도 확인을 했고 어떻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는지도 우리는 같이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투자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 맞아요.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것은 이거 주식 거래 해보시면 뭐 뼈저리게 느끼셨겠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그냥 결과적으로 반등하면서 결과적으로 매매 대응하시면서 움직이셨습니까? 그래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셨겠지만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이 태반이에요. 마찬가지로 관세 부분도 엄청나게 말들을 많이 하죠. 이 관세 물론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관세 몰랐습니까? 알았죠.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관세 부분 이야기했고 대통령 당선 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비축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자신이 얘기했던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인 시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높아요. SEC는 이제 더 이상 코인을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코인은 이제 은행도 투자할 수가 있게 되었고 금융기관도 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SAB 122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미국을 압박했던 그러니까 리플 코인을 압박했던 미국이란 나라가 그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 말씀드리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문자 해당되는 링크 넣어드릴 거니까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하나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죠? 영상이 마음에 든다.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를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최근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기준금리, 관세 이 부분도 말씀드려 보아야 되겠죠? 자,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FOMC는 누굽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 연준이라고 하죠. FOMC 회의록을, FOMC 의사록을 앞두고 97,000달러를 깨진 비트코인, 리플과 솔라나 동반 약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시장의 악재성 이벤트는 뭡니까? 바로 이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나서는 시장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선반영을 하죠. 어떤 반영? 그냥 이 불확실성이 무조건 확실적으로 좋을 거니까 그 좋은 것을 먼저 반영해서 막 올릴까요? 아니죠. 반대예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건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시점을 먼저 반영해서 끄집어 내리는 게 선반영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안 좋게 나왔어. 회의록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의사록을 발표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한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급락 나오겠죠? 시장 폭락 나와요. 그것을 원할까? 원하지 않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걸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시점을 먼저 고려해서 반영한다.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래를 매매를 하시든 주식 거래를 하시든 코인 거래를 하시든 공장 증설을 했어. 공장을 폐업했어.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반영을 먼저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라고 하죠. 이게 2월 19일 오늘 날짜 나온 아침부터 나온 뉴스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1억 2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니플 생태계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의 똑같은 영향을 같이 가져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니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기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근데 이게 달러와 똑같네. 그럼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유동성의 가치가 확보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고를 많이 당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니플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코인이고 이미 많은 금융기관에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확실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RLUSD에 대해서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이전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RLUSD가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시장에 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시장의 업데이트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업데이트 됐습니다.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때 드는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를 누가 내립니까? 이걸 XRP로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이용된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소각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각은 말대로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니까. 그러면 소각되면 어때요? XRP의 희소성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기관용으로 설계했던 그 부분은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같이 접목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XRP 코인이 3달러 저항을 돌파를 임박했다. 근데 돌파를 임박하다가 저항선 맞고 떨어진 격이죠. 대규모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대규모 매집한다? 이건 누가 매집합니까? 매집이라는 거 매수와 틀리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고래가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이다. 자, 매집 이야기 요즘 댓글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 또한 뭐 매집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하니까. 모멘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게 묶어둔다. 이거 답답할 수밖에 없죠. 야, 모멘텀이 이렇게 많은데 못 올라가고 저항선 맞고 떨어져. 다시 또 못 올라가고 저항선 맞고 떨어져. 그러면 개인들,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해요. 매도. 이 매도를 하고 그들은 다시 또 여기 밑에서 매수를 하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가장 비중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전 거래를 돌린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같겠지만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답답해서 죽습니다.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는데 횡보하면 정말 많은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는 고래들은 이 시점을 이용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고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것일까? 자, 이 부분도 꼭 한번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미국의 증권거래소 MEMX가 니플 XRP ETF를 승인 요청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21 쉐어즈 많은 운용사들이 이미 XRP ETF를 신청했어요. 여기 ETF라는 게 뭡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갯돈 아닙니다.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근데 ETF가 나온다는 건 그 ETF의 기초 자산이 뭐가 됩니까? 니플이 되는 거예요. XRP가 기초 자산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ETF 나오면 이 니플 XRP의 가치 상승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싶겠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전에 뉴스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를 갖고 갔길래 이 나올까?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였어요. 제가 이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ETF가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그때로 반등한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횡보했다가 그 다음에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 자,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뭐예요? 첫 번째가 최저가를 만든다. 최저가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매집하는 단가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XRP 코인은 이게 ETF뿐만이 아니죠. 얘네들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을 알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때요? 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싶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집하는 관점이 왜 이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건지. 고래는 그럼 매도 안 합니까? 매도하죠. 자전거래를 돌리잖아요.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건 매도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떨궈질 거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받고 있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지금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달러가 그만큼 많이 유입되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많이 유입된다? 지금처럼 달러가 많이 유입된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흘러가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시점에 안전자산인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뛰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코인 시장에 계속 유입된다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위험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주식이 위험자산이고 코인이 위험자산으로 보겠죠? 안전자산은 뭐예요? 달러, 채권, 금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분리가 되는데 현재 시점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1억 2천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달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기관들은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왜 이렇게 기관들은 자꾸 리플을 사 모으려고 할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2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지금 뉴스를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영상이 꽤나 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얘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글로벌 9대 은행이 XRP를 대량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공급 쇼크가 온다고 해요. 자, XRP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원래 테마가 뭡니까? 해외 송금 테마예요. 해외 송금 테마는 무엇을 말하죠? 국가 간의 테마. 그러니까 스위프트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스위프트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비용도 오래 걸렸는데 XRP는 그 비용도 절감, 시간도 절감된다. 그래서 IMF는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글로벌 9대 은행이에요. 전 세계의 9개 은행이 지금 리플 XRP를 대량 매입하게 되면 최대 XRP는 50달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 미국 연준은 설명해 드렸죠. FOMC. 연준은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리플이다. XRP는 유동성에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말하냐?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패드나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미국 내의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이게 리플과 직접적으로 파트너가 맺어져 있습니까? 안 맺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글로벌 9대 은행의 리플과 사 모으려고 할까? 보시면 지금 이 1,500개,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리플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페드나우의 37개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27개의 기업이 이미 니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처럼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전부터도 니플이었고 지금도 니플이었다는 거.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결량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3,750원 라인, 이 박스권 라인을 다시 중심선을 터치하고 하방으로 내려 꽂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중심을 잡고 올릴 것인지 중요한 부분은 4,000원대 돌파하고 안착시키는 거. 다시 하방 압박으로는 3,75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는 3,500원까지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받고 반등력을 가져올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분류를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나는 수익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팔 수 없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손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비중도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추가할 자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비중이 정말 많고 더 이상 투자할 자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고점 라인에서는 비중을 덜어내야 되겠죠. 만약 수익과에 충분하지 않고 나는 지금 조그만한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당연히 매도 시점 고려해야 됩니다. 매도한다라고 해서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XRP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대응을 하시면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 안정적인 매매 대응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XRP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씩 같이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꽤나 길었습니다. 근데 영상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거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영상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랫부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해서 확실한 수익과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자료로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자료만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판단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